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가 냉철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물산, 삼성물산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원에 네. 30%. 14만 원대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잘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게 제일 모직하고 합병하기 전에 들어갔거든요. 아, 예전에 오래 들어가셨군요.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런 게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네, 좀 알겠습니다. 잘 좀 가르쳐 주세요. 매도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익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한 가지 여쭤볼 거는 뭐 소각을 한다 그러는데 그 소각 하는데 그 후에까지 쭉 가지고 가도 상관없나? 여적 기다렸으니까 오래 좀 가지고 있어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고민되시는 부분 세 분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과 중립 한 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자님 워낙에 또 오래 들고 계셨는데 최근에 또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사주, 소각, 매입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최근에 저 PBR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뭔가 외국인 수급이 한번 빠지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이 정도면 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잘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트렌드에 좀 잘 부합하게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사주 소각까지 이어진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또 주주 환원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들을 만들어내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패션이나 상사 쪽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설이나 바이오 쪽이 올해도 좀 잘 버텨주고 계속해서 이익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지금 11만 원 부근대에서 16만 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셔서 수익 극대화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2016년도에 한 17만 원까지 부근까지 있기 때문에 상방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익률이 또 반납하시기엔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비중 30%에서 어느 정도의 손절선을 좀 잡아두시고 내가 14만 원 아니면 15만 원을 깨면 비중 절반은 14만 원이 매수가니까 15만 원을 깨면 절반을 일단은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절반의 물량을 가지고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렇게 탄력을 지켜주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은 한 발의 이런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시고 좀 더 수익 극대화 하셔서 그 전에 가격인 16만 9천 원도 돌파해주는 부분을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이 짜주신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화진 과장님은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삼성물산 최근에 정말 잘 가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정말 잘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또 외국인 매도가 나왔잖아요. 좀 네. 불안불안한 수급 상황인 것 같아요. 저 PBR 관련주로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주랑 좀 엮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물산 이제 저 PBR 줄로 유독 이제 물론 지금 1배가 넘긴 했지만은 그동안 주가도 충분히 올라왔었고 결국에는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가 계속 이번에 관련해서 배당이나 자사 소각을 이제 추가로 요구하는 흐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1조가 넘습니다. 이 한 예로 보면 SK케미칼을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 영국계 관련해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로 자사 소각이나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해달라 얘기하고 나서 그때 제가 알기로 한 4월쯤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계속 빠졌다가 작년 한 7월, 8월쯤에 실제적으로 배당이나 소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주가가 다시 빠졌죠. 결국에는 행동주의 펀드 측면들이 물론 주식이 올라가는 게 주 목적이긴 하겠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나올 수 있다는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다음 달 결국 정기주총이 열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매수가가 밑에 아랫단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은 조금씩 분할하면서 실현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에 따라서 지분 이익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주주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요구를 했었던 거고 물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뭐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관련된 자금이 나오면은 사업 경쟁력이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까? 안 그래도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많은 외국인들에 대한 차익 실현 여부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 PBR 관련주 뭐 다음 달 이번 달 관련해서 정보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전기 주총에 대한 이런 의결권 관련 이슈가 물론 영국계 한 곳이 아니라 5곳이 지금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동성에 유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 이제 부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도 행동주의 펀드에 타겟이 된 만큼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폴라리스 오피스요. 폴라리스 오피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6,900원이고요. 네. 20%요.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 설 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전날인가. 설 전에 들어가셨고요. 네네. 네. 근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많이 없어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세 분 통해서 외국인이 오늘도 전략. 많이 팔더라고요. 아. 처음에 사더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세 분 네.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등정이 나왔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1%대로 하락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급등세가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조금 높으세요. 지금이라도 뭔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봐도 될지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매수가 대비 크게 손실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제 1월 달에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손절이라던가 이런 거를 염두하실 때는 아니고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GPT 스토어라던가 이런 AI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I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이 빠져도 지금 거침없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기업들 그리고 그런 미국 증시의 움직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AI 쪽으로 분명히 어떠한 모멘텀이 겹쳐지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좀 손절을 하거나 어떤 종목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 8,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낸다고 한다면 전고점까지도 9,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근데 좀 주의하실 사항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월 달에 상승 나오고 지금 2월 달 들어오면서 1월 말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중이 20%인데 만약에 나는 이 변동성을 좀 견디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절반 정도를 덜어내셔서 10%만 가지고 이 변동성을 견뎌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번 AI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강하게 시세를 줄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랑 별 차이가 없는 만큼 충분히 거래량 동반되면 급등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수고하셨습니다. 고민되실까요? HLB 생명과학이고요. 네. 예, 16,400원에 음. 17%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오늘 너무 안 좋으신 것 너무 같아요. 네네. 네. 어제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통해서 빠르게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한 분과 부정 한 분, 중립 한 분,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립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이 중립 들어주셨는데, 간암 치료제 모멘텀으로 급등하다가 지금 실적이 나오자마자 쭉쭉 빠지고 있어요. 또 HLB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 늦춰지면서 이제 좀 고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동안 굉장히 좀 불이 붙었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쏠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후발주로 해서 이제 하반기라든지 이럴 때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리보세라에 대해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HLB 생명과학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4월에서 5월 중에 미국 쪽에서 허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식약처에서도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될 거고 시장 규모도 커질 거긴 한데 이러한 그 기대감들을 봤을 때 지금 주가의 추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를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중립을 들은 이유는 추가적인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까지는 더 밀렸다가 21선까지는 더 밀렸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추세가 이제 돌아가는 거고 여기서 또 만약에 지지를 못 받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방이 더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더 딜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멘텀은 있어요.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에 따른 기대감이 증폭이 됐다가 지금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실망감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살아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그 시기까지 좀 더의 하락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중립을 들은 이유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다가 이제 지지를 받고 추세가 돌아갈 때 다시 한번 비중에 대한 확대를 하시거나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고 이거는 시청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비중을 나는 못 줄이겠다 하시면 조금 더욱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재료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긍정을 또 들어주셨어요.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뭐 간암 치료제 FDA 승인 모멘텀으로 올랐는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 그렇죠. 뭐 FDA 승인 이후에 결국에는 품목 허가, 결국에는 뭐 시간적으로 2025년이나 26년쯤에 이제 시장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최근에 빠졌던 이슈들, 뭐 제약바이오는 뭐 대표적으로 사실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12월 달에 올랐다가 1월 달에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러면서 1월 달에 대부분 바이오주들이 빠졌습니다. 뭐 RTO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 뭐 MSCI 편입 이슈에 대한 그 루머성, 뭐 5월 달에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뭐 1월 달에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 이제 가장 큰 학회들이 대부분 4월 달, 5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이벤트성에 대한 이제 부재가 좀 시장에 대한 좀 메리트가 좀 없었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겠고 결국 HBA 같은 경우는 그런 리보세라임에 대한 이슈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바이오들은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정장기적으로 이게 결국 임상이 계속 지속되고 결국 결과가 나오고 이게 실제적으로 품목 허가까지 나오는 흐름까지는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중장기적인 주가가 어느 정도 우상향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최근에도 진양건 대표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IR을 했던 이유도 그런 측면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이런 뭐 주가가 빠지는 노이즈는 사실 큰 제가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인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한 5월, 한 6월 달부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이런 개별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HLB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2249님은 위메이드 맥스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5,600원에 비중은 1%인데 어제 오늘 또 반등이 나왔죠. 어느 지점에서 물타기 해야 할지 여쭤보십니다.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비중 확대가 맞는 전략일지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4956님은 신규 상장주인 DS 단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0만 4천 원대면은 오늘 딱 매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2907님은 AP 위성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 17,500원이고 비중은 20%인데 앞으로의 전망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땡몽스님께서는 노루페인트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9,800원이시면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비중도 20%인데 2차 전지 진출한다는데 목표가가 얼마로 잡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2차 전지 소식이 나온 날에 상한가 기록했는데 이때 또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또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이조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맥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5,600원의 비중이 1%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121일 이평선 부분을 지켜주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쪽이라든가 가상화폐 쪽이 좀 많이 움직이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전하게 들어가시겠다 하시면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거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이 지금 1% 정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도 지금 가격대에서도 추가 매수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메이드라던가 게임주들 이런 쪽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추가 매수해도 좋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60일 이평선 좀 올라탔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DS 단석 말씀드리면 DS 단석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주고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정말 많이 빠졌고요.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매수가에서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오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또 특히나 14%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급등이 조금 아쉬운 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평소보다 좀 거래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좀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바람이 좀 있고요. 만약에 저는 이제 이걸 좀 보시겠다 하시면요. 비중이 15%라서 비중을 굳이 줄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추가 거래량이 안 나오고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요.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리사이클링과 관련돼서 어떠한 뭔가 이슈가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리사이클링보다는 조금 더 다른 업종들이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P 위성 말씀드릴게요. AP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정말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1월 달에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분을 다 한 달 만에 다 반납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우주항공이라던가 인공위성 이러한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4차 산업으로 가는 단계에서 우주항공이라던가 이런 위성 관련 사업은 우리 미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앞으로의 갈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가에서 이게 어떤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500원대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20% 비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1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10%만 좀 더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인공위성이라던가 이런 우주항공 쪽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2만 원대 위로도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루페인트 말씀드릴게요.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한번 상한가 갔었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요, 이게 단기성 저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가 과거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 PBR 관련 이슈도 함께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저는 추가로 지금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보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비중을 10%를 줄이시고 절반은 익절 처리하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납하는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2차전지 사업을 한다 만다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저 PBR 관련 이슈와 엮이면서 지금 상한가를 갔고 그 이후에 지금 추가 수치가 나온 이후에 조금 조정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익 매물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비중을 절반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르페인트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1-4919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가 루닛을 78,840원에 60%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싶어서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그냥 들고 있어도 될란가 어쩔란가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루닛이 제가 95,000원에 그때 제가 매도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좀 내려가길래 다시 들어갔더니만은 한 번 또 그래. 수익을 보셨었고요. 예, 한 달 넘었어요. 그래가 또 추가 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네. 추가 매수를 또 해가지고 그래가 그러니까요.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조금 그러면 세 분 그렇습니다.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중립을 또 이화진 과장님이 들어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루닛 그래도 실적이 나름대로 좀 선방해줬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장님? 네. 네, 일단은 뭐 룬이 실적 잘 나왔죠. 작년보다 잘 나왔고 물론 적자 폭도 축소했다는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것도 실제로 뭐 거의 1년 만에 거의 한 13배 정도 좀 올라왔는데 물론 그게 실적에 대한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올라오냐. 물론 루닛도 마찬가지고 뷰닛도 올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을 좀 확장하는 이제 국면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루닛도 최근에 루닛스코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면도 긍정적인 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이상한 뭐 금융 상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더 빠진 흐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국에는 뷰노도 마찬가지고 루닛도 마찬가지고 물론 일본에 진출하게 되면서 특히 후지필론과의 그런 협업 관계가 물론 올해 얼마만큼 생각했던 기대만큼 빨리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장기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물론 생각보다 매출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빨리 안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주가도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중립이라는 좀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북미도 마찬가지고 루닛 같은 경우는 특히 스웨덴이나 유럽 쪽도 계속 꾸준하게 새로운 이제 병원에 대한 이제 그 진입을 뚫고 있는 상황은 이제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게 매출로 빠르게 실적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줘야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결국에는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지만은 흑자 전환이 이제 몇 분기에 이제 시작이 되냐 그 시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닛과 또 뷰노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 올라오기를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NF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5천 원에 8%. 15만 저기- 5천 원. 네, 저기 추가 매수해도 괜찮나 좀 알고 싶어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 궁금하시다고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한 2주 됐습니다. 2주 정도 되셨고요. 그때 실적 발표 후에 바로 들어가신 건가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네.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뭐 LNF, 뭐 코스피 이전 상장도 있었고, 뭐 실적 발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근데 지금 좀 그래도 저점을 잘 다진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로 추가 매수할까요?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는 채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좀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은 LNF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됐고 또 테슬라 또 2024년에 전기차 판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아까 리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튬 가격도 안정화는 되고 있지만 크게 막 반등이 나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정도의 비중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매수가가 꽤 낮게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매수했다는 것은 약간의 중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 것 같아서 지금 갖고 있는 매수 가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한 비중 20% 채우시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하반기 정도 되면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좀 다시 한번 어깨를 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해소돼야 될 문제들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계속 해소돼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실적 안 좋은 거 다 이미 이제 많은 기업들이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찍고 반등의 이런 시그널로 시장이 좀 초점을 맞췄을 때는 지금 이 가격대보다는 훨씬 또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을 때 한 20% 정도까지 비중을 채우시는 거는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늘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저는 그 카카오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요. 네, 매수가가 61,591원이고요. 네. 네, 20%예요, 비중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네. 매수가 그 근처까지 왔네요. 올랐는데도 네. 네네 61,400원까지 갔었는데 그걸 매도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매도 못한 이유가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네. 말아야 되는 건지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밑꼬리가 달려서 참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네, 준비되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굉장히 또 몇 번 왔었는데 아쉽게도 또 오늘 조금 밀렸어요. 카카오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일단 본부장님? 오늘 안 파시고 보신 게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와 커머스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 성장성이라고 한다면요. 계속적으로 지금 24년도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정말 주가에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파셨거든요. 오늘 진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파셨고 외국인과 기관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이 담을 때 좀 지켜보셨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그때 가서 파셔도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트레이딩 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사실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래 갖고 계셨다고 하지만 그러면 오랫동안 손실 중에서 갖고 계셨는데 수익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팔아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거래량도 좀 나왔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 매력적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매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비중 그대로 보유하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다.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동향 보면서 한번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고 또 거래량도 많이 실린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